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3일 오후 4시 1분입니다. 요사이 8.17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돌아가는 여권 움직임에 태풍의 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유시민 씨입니다. 유시민 씨는 자신을 작가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복지부 장관도 지내고 국회의원도 한 정치인인데 글을 참 잘 쓰는 사람이죠. 그리고 말도 잘하고 하는데 그 말의 표현이 좀 과하다고 해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속 시원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큰 어떤 화두를 하나 던졌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이재명 정부는 망한다. 이재명 정부 필망론입니다. 필망론이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반드시 망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왜 망하느냐? 무엇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렇게 틀어졌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알듯 모르듯 하는 이야기만 해서 뭔지 뚜렷하게 잡히지는 않지만은 짐작은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는 걸 가지고 언론이 이러쿵저러쿵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가 여권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현실화에 대한 경고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틀어진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아예 공소 취소해버림으로써 퇴임 후에도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 밀어붙이다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역풍을 맞았고 그래도 계속 밀어붙이면은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져서 정권 재창출이 안 된다.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김민석 총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데 이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민석 기자의 분석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친여 스피커를 자처하는 유시민 씨가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재건축론, 필패론을 내세워 이 대통령의 중도 보수까지 껴안는 외연 확장, 실용주의 노선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유 씨와 가까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유 씨가 정권 2년차로 갓 접어든 대통령을 향해 독서를 퍼붓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친 이재명 세력이 주도하는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움직임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유시로 대변되는 여권의 전통 지지층의 절대적 목표는 정권 재창출인데 대통령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는 공소 취소가 현실화될 경우 차기 총선은 물론 대선도 필패한다고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는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씨는 지난 21일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재명의 행동은 자칭 친명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라 집권 직후부터 대통령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의 수장은 이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즉 공소 취소 이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이 작심을 하고 방향을 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유시민 씨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짐작으로 지금 그런 해석을 내어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의 수장은 이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왜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을 비판하냐는 질문에는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우물전도 비린내가 나기 마련인데 그걸 비판하지 않고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다. 민주주의는 사악하고 나쁜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되어도 마음껏 못하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 씨는 최근 확산된 민주당 내 검사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신중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재명, 유시민 두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은 경찰을 제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하는 인식을 대통령도 가지고 있고 김민석 총리도 가지고 있었는데 하도 완전 폐지 주장이 강하니까 지금 형식적으로는 사실상 포기해가지고 민주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준 것 같은데 요사이 다시 역시 검사의 보안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데 대해서 유시민 씨가 위기감을 느끼고 이재명 공격을 시작했다. 이런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유시민 씨는 왜 대통령이 보안수사권을 남겨두려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공소 취소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댓글을 계속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친여 유튜브 김어준 씨 방송에서 검찰개혁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제기돼 가지고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적당히 하는 대신에 공소 취소, 이재명 공소 취소를 검찰이 묵인하는 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설이 제기되었는데 유 씨와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전호선 전 청와대 수석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퇴임 후의 자신의 안전을 걱정해서 원칙과 약속을 깨고 거래하고 타협한 것일까 라면서 이제 대통령이 말해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는 시각은 보안수사권은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데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는 반드시 거기에 거래가 있다. 즉 검찰이 보안수사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에는 협력해준다 하는 이런 뒷거래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 씨와 가까운 민주당 인사들은 유 씨가 공소 취소는 영민을 건드리는 것이라서 입에 올리지 않는 것뿐이지 속내는 공소 취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 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재명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가 진행이 되면은 총선 대선 다 날아가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좀 대의에 맞춰가지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검사가 보안수사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거대한 이 수사기관이 되는 경찰을 제어하는 게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는 그게 맞는 거죠. 만약 유시민 씨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유시민 씨가 잘못 판단한 거고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검사의 보안수사권 유지 그게 국민을 위해서는 옳은 겁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서는 정권을 계속 연장할 거냐 아니면 놓을 거냐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에 당면해 있으므로 또 다른 어떤 기준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대통령이 당무 개입 논란에도 민주당 차기 당대표는 김민석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이유 역시 측근이 당대표가 되어야 공소 취소에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는 것인데 김민석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은 이재명 공소 취소를 겨냥한 뭐 여러 가지 행동에 나설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의 반발로 민주당이 코너에 물리고 총선 대선 다 날아간다. 이런 것을 우려하는 사람이 유시민 씨다 하는 이런 풀입니다. 풀이. 어디까지나 풀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유 씨는 이미 6월 지방선거 때 공소 취소 역풍을 받기 때문에 당대표가 바뀐 뒤 재차 공소 취소를 추진할 경우 지지율은 폭락하고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도 망하는 길로 간다고 보는 것이라고 대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방선거 전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고 보류한 가운데 친명계 의원들은 김민석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은 조작기소 특검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지금 전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유시민 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이대로 가면은 반드시 실패한다라고 거의 단정적으로 규정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대충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즉 공소 취소를 해가지고 퇴임 후 걱정을 안 하도록 말끔히 정리해 줄 사람이 누구냐?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그렇게 해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 여기에 유시민 씨가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나왔는데 이게 만약 당대표에 영향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지금 김민석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러면 유시민, 정청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승복할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재명 공소 취소 반대운동을 벌일 거냐? 그 반대운동을 벌린다는 것은 야당과 협조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극단적인 경우 탄핵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이번에는 국민의힘과 정청래 세력 또는 문재인 세력이 손을 잡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은 한동훈 의원이 맨 처음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박근혜 탄핵과 같은 재판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때 김무성 세력이 2016년 4월 총선 공천 파동으로 빚어진 친박근혜 세력과 비박근혜 세력의 당내 투쟁이 격화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비박근혜 세력, 김무성,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그 세력이 민주당과 손을 잡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것. 그런 일이 다른 방향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정청래 세력과 국민의힘 세력이 손을 잡고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이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뭐 공소 취소 이게 탄핵 사유다. 뭐 이렇게 명분을 걸고 하는 지금으로부터는 상상하기 어려운 사태도 가능할 정도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살벌하다는 겁니다. 이런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도 신령 정도 되는 중도 신령 또는 중도 좌파 성향을 가진 정당이 나타나서 AI 발전을 중앙에 놓는 그런 정치를 하려고 그럴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 정청래 대표가 지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그걸 매개로 해가지고 반 이재명, 친 문재인 이런 그룹이 별도의 정당을 만들 가능성도 있고, 심하면은 이재명 탄핵에 나설 수 있는, 그러니까 8.17 전당대회 이후의 민주당은 최악의 경우에는 분당 또는 혼란 이런 가능성이 열리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었다. 좋게 말하면 이게 건전한 노선투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노선투쟁을 통해서 그 정당이 활력을 가질 수 있고, 반대로 현직 대통령에 도전했으므로 도저히 같은 당에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분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비슷한 시기에 지금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야가 동시 분열, 여야가 극좌와 극우를 동시에 밀어내고 중도나 실용적인 사람들이 가운데에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판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전당대회 구경이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야당 전당대회와 달리 여당의 전당대회는 국가의 노선을 두고 격돌을 하니까 이게 그 깊이와 규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